것 뿐이고, 그치? 그리고,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수소 요 하나의, 요 알갱이, 하나 요거를 수소 입자. 이것을 수소 원자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수소 자체가 뭐냐라고 하면 수소는 뭐라고 불러? 그냥? 어떤 요소가 되는 거야. 어떤 물질의 기본 요소가 되는 거야. 됐죠? 자, 일단 그래서 원소와 원자는 따지고 보면 같은 얘기야. 근데 그 입자로 된 알갱이를 우리가 수소 원자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뭐, 그게 엄청 중요하다기보다. 우리 이제 그래도, 첫 번째로 이제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먼저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하면 첫 번째로는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보통만 기억하면 돼. 아리스토.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4원소설을 얘기해요. 그리고 물, 불, 흙, 그리고 공기. 요렇게 뭐가 된다? 원소라고 생각을 했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역사적 흐름이 시작됐다라는 거지. 근데 이걸 아주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 요 사람이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면 라부아지에요. 이 라부아지에가 아주 특이한 실험을 하는데 물이 분해됨을 증명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물이 뭘로 분해되는지는 다 알고 있죠? 물이 뭘로 되어 있으니까? 수소와 산소로. H2O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익숙해져야 돼. 이제 물질에 대해서 누가 뭐 물어보면 과학을 배우는 시간에는 그걸 원소로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물은 다 알지, H2O. 그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수소랑 산소로 돼 있잖아. 당연히 물이 분해되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증명했어. 그럼 당연히 누구를 깐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를 깠지. 그렇지? 이런 사람이 있었다. 실은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진짜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이 진리를 깬 사람이 누구야? 이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실험 자체가 조금 중요한데 이 실험 자체가 중요한데 이 실험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따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난 가볍게만 얘기하도록 할게. 자,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흘러내리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면 이제 여기 요 관의 이름을 우리가 주철관이라고 얘기해요. 주철관이라고 얘기하고 이 주철관에 뭐를 흘러내리냐? 이 물을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물을 흘러내리면 이 물이 H2O인데 여기 이제 주철관이라고 하면 이 철이 돼 있는 거야. 철 우리 뭘로 하는지 알죠? F? 얘요. 이런 것들은 이제 철 F이야. 이 철이 있는데 얘가 철에 들어가서 바꿔치기 하는 거야. 누구랑 바꿔치기 하느냐? 자, 편하게 생각해요. 여기는 원래 산소와 수소였지. 근데 이 산소와 수소 중에 누가? 요 수소가 누구랑 바꿔치기 돼? 철과 바꿔치기가 되는 거야. 그럼 누가 튀어나오겠어요? 이 마지막에 누가 나오겠어? 여기 누가 나오겠어, 여기에? 여기 누가 모여지겠어? 누가 모여지겠어? 원래 수소와 산소가 있고 철이 따로 있었어. 근데 누구랑 바꿔치기를 했다고? 수소랑 철이랑 바꿔치기를 했어. 그럼 누가 남겠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원래 수소랑 산소가 같이 있었어. 근데 철이 혼자 있었어. 근데 철이 어떻게 된 거야? 수소를 갈아치웠다고. 그러면 누가 남겠어요? 이런 거 길게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지금 빨리빨리 갑시다. 자, 수소와 산소가 함께 있었는데 그걸 철을 갈아치웠어. 수소 대신 누구로? 원래 함께 있던 게 수소랑 산소가 함께 있었는데 근데 철이 이 수소를 갈아치웠단 말이야. 그럼 이제 누구랑 누가 같이 살게 된 거야? 철과 산소가 같이 살게 된 거지. 맞잖아. 수소를 갈아치웠다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누가 홀로 남게 된 거야? 수소
수소가 흘러남게 된 거지. 수소가 흘러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수소, 여기 수소가 이 실험 본 적 있을 거야. 그지? 마치 이 물이 지나가면 여기에 이제 수소가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 3개만 체크하고 가야 돼. 요거 좀 중요하니까 3개만 체크할게. 뭐냐면, 지금 이 실험에서 이 수소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안에 수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야. 그게 뭐야? 펑 소리가 나면서 뭐다? 폭발한다. 이거 들어본 적 있지, 이 얘기? 네. 어딘가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게 뭘까가 궁금하면 그걸 뭘로 판단한다는 거야? 여기다가 성냥불을 갖다 대면 펑 소리가 나서 뭐가 된다? 폭발을 한다라는 거야. 이게 누구야? 그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야? 수소가 있다라는 거야. 수소가 굉장히 위험한 폭발 물질인 거 알고 있죠. 근데 뭐 이게 폭탄 얘기할 때도 제일 강한 폭탄이 무슨 폭탄이야? 이 수소 폭탄이야. 핵폭탄보다 훨씬 더 강한 거.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2개를 더 알아둬야 돼요. 이거 중요하니까. 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중요해? 산소랑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보통 CO2로 많이 쓰니까. 이렇게. 산소 같은 경우도 O2로 써요. 자, 산소 같은 경우는 꺼진 불도 다시 타오르게 한다. 알지, 이거? 많이 봤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역시도 뭐야? 석회수를 뿌옇게. 야, 요거는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석회수를 뿌옇게. 들어봤죠, 이것도?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이 안에 무슨 기체가 있는지가 궁금하면 우린 뭘 한다고? 저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원소 원자는 왜 중요할까라고 얘기하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라부아지에, 그리고 보일이라는 사람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야 돼요. 보일은 뭘 얘기했느냐? 현대적 원소의 개념. 그러니까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보일, 현대적 원소의 개념을 얘기한 사람이야. 자, 근데 실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일까? 실은 틀린 얘기야. 이제 원자도 갈라져. 원자도 뭐 들어봤을 거, 원자핵과 전자, 그래서 이온할 때 배우잖아. 원자핵도 있고 전자도 있고. 들어봤지? 이온 원래 수업 원래 다 했었을 거 아니야? 어쨌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저 때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은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지만 저런 얘기들을 했었다라는 거, 역사적인 사실만 기억하면 되는 거고. 자, 좋아요. 그럼 이제 모든 물질들은 원소로 됐다고 하니까 이 원소들의 쓰임새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겠죠. 응? 쓰임새들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몇 가지는 외워둬야 돼. 첫 번째로는 수소예요. 수소는 퍼포먼스가 장난 아니에요. 응? 폭발성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그냥 아주 자동차나 이런 가벼운데 연료가 아니라 이 폭발성을 이용하는 데가 어디겠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엔진에다가 쓰는 거야. 그게 어디야? 우주 왕복선 같은 데지. 제트기들 연료로 쓸 수 있어요. 응? 자, 그리고 산소죠. 산소는 지구 대기에, 이거는 꼭 외워둬야 돼요. 요거 21%. 그리고 누구? 질소가 78%예요. 요거는 기억해야 돼. 산소가 지구 대기의 21%고 질소는 78%예요. 응? 자, 그리고 여기는 생물의 광합성과 호흡이지. 근데 왜 마지막에 그 N2, 질소가 N인데 왜 N2라고? 요거를 이제 좀 이따가 조금만 뒤에 얘기해 줄게. 그 원소를 하면서. 그냥 일단은 이렇게 받아들여. 근데 이 얘기를 선생님한테 그냥 한 김에 얘기해 볼까? 이거 들은 학생 있을 수도 있어. 이원자 분자라는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학교에서 분명히 이 얘기를 했을 거야. 뭐냐면 H2, O2, N2, CL2, I2 이런 얘기 학교에서 선생님이 다들 얘기했을 거야. 그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이원자 분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원자 분자. 이원자가 무슨 뜻이야? 원자가
두 개란 얘기야.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원자라고 얘기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분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자와 분자를 구분하는 것도 조금 뒤에 나오니까 그때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원자가 모여서 뭘 만들어? 원자가 모여서 분자를 만드는 거예요. 원자를 통해서 분자를. 그러면 얘는 지금 기왕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기도 하고 오늘 처음이니까 할 얘기가 많아. 자, 지금 여기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봐. H랑 H2예요. 그리고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소 원자라고 불러. 근데 H2는 뭐라고 부를까? 수소 분자라고 불러. 그러면 O와 O2도 어떻게 써? O는 산소고 산소 원자고 O2는 산소 분자야. 근데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고 뭐 하는 산소,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잘 쓰진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이런 애들은 H가 H2일까? H2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이 산소 역시도 O야, O2야? O2야. 그럼 이런 생각이 들지. H와 H2는 같은 물질일까, 다른 물질일까? 다른 물질이에요. 이제 이걸 분자에 대해서 따로 배우게 돼. 원자와 분자가 되면서 성질이 생기는 거야. 응? 근데 모두가 다 그러는 건 아니야. 지금 얘네들이 유니크하게 외워둬야 할 애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는 O 상태로 있다, O2 상태로 있다, 지구에. O2 상태로 있다라는 거야. 이거 지금 뭐 H가 있는 게 아니라 O2가 있는 거야. O가 있는 게 아니라 O2가 있는 거야. H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는 H2인 거야. 염소도 마찬가지야. Cl이 있는 게 아니라 Cl2가 있다는 거. 요거만 기억해둬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기억한다 그러면 F2까지도 기억해야 되겠네. 원래 더 있는데 F2까지만 해도 기억해. 플로린. 됐죠? 자, 그리고 철은 아주 안정적인 원소예요. 철이 원소예요? 그리고 구조물로 잘 쓰인다라는 것이. 구조물로 적합해요. 그리고 금은 AU예요. AU. 금도 기억해주는 게 좋을 거야. 그러면 얘는 반응성이 아주 금이 왜 귀한, 여자들이라고 하기는 그렇지. 남자들도 금은 좋아하니까. 금을 왜 좋아하는 줄 알아, 사람들이? 녹슬지 않아서. 그렇지. 녹슬지 않아서. 왜 녹슬지 않냐라고 하면 반응성이 아주 작은 거예요. 반응성이 너무 작아. 그래서 잘 유지된다라는 것이. 요 생각은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니까 기억해둬요. 잘 유지된다. 그 다음에 헬륨. 헬륨은 기억해요? 우리 헬륨 잘 알고 있는 거. 풍선. 왜 풍선을 쓰는 이유가 뭘까? 밀도가 낮아. 가볍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꼭 기억해줘요. 그러니까 뜰 수 있다라는 거지. 수소가 2번이잖아. 엄청 가볍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건 뭐야? 이렇게 가벼운데도 반응을 안 해요. 얘도 이 표현을 꼭 기억해야 돼. 안정적이다라는 거. 얘는 반응을 안 해요. 수소도 가벼운데 하면 되는데 수소는 반응을 해 안 해? 겁나 잘해요. 수소는 어떤 애들이랑 이렇게 결합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겁나 잘해. 근데 헬륨은 그게 해 안 해?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요거만이라도 기억해줘요. 둘 다 엄청 가벼운데 수소는 풍선으로 쓸 수가 없어. 기구로 쓸 수가 없어. 왜? 거기다 불 붙이면 폭발하니까. 근데 헬륨은 거기다 불을 붙여도 어때? 기구 같은 거 보면 알잖아. 기구 같은 거 보면 그 공기 그거 불로 막 때우잖아. 그 공기 근데 수소 쓰면 돼, 안 돼? 안 돼. 왜? 수소 쓰면 어떻게 되니까? 폭발한다고. 근데 헬륨은 어때?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불로 때워도 돼, 안 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헬륨을 써요. 마지막으로 구리. 구리는 뭐라고 해?
CU라고 하죠. 구리는 CU가 되는 것이고, 구리가 어디에 많이 쓴다? 도선에 많이 써요. 도선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코드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벗겨보면 거기에 금속들이 있단 말이야. 그 금속이 대부분 뭐야? 구리예요. 왜 구리를 쓰냐라고 하면 전도성이 높다. 이런 표현들 기억해 두세요. 전도성이라면 전기를 잘 전달하는 거야. 전기 전도성 그래요. 네? 전기 전도성이 높아서 이걸 쓴다라는 걸로 기억하면 되고, 자, 좋아.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원소가 뭔지도 얘기했고, 역사적으로 원소를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알아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역사에 하다가 중간에 좀 멈춰서 그런데 이 역사의 중간에 있는 또 두 사람도 다 기억해 줘야 돼요. 아주 위대한 사람 두 명. 첫 번째로 누구냐면 돌턴도 뭐 중요하긴 한데 돌턴은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진 않아요. 물론 알아두면 좋아. 돌턴의 원자석은. 근데 두 명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멘델레프예요. 멘델레프. 그리고 한 명 더 모슬리예요. 기억해 두는 게 좋아. 역사적으로도 기억해 주면 좋고. 멘델레프는 최초의 주기율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거 봤지? 주기율표? 네? 이게 멘델레프고, 모슬리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현대적 주기율표. 요거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면 모슬리가 만들었다고 하면 되는 거고, 최초의 그런 생각을 누가 먼저 했냐라고 하면 누구? 멘델레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또 주기율표 나올 때 얘기할게요. 자, 좋았어요. 자, 그럼 이제 원소의 분류를 하는 건데, 자, 우리 웬만하면 빨리빨리 갑시다. 원소 분류는 두 가지야. 금속, 불꽃 반응. 그 다음에 스펙트럼이요. 불꽃 반응은 누구밖에 할 수가 없냐? 금속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금속만 할 수 있어. 스펙트럼은 모든 원소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시작한 거야? 금속을 먼저 시작한 거겠지. 그리고 이 중에 셋은 꼭 기억합시다. 리튬, 나트륨, 칼륨이에요. 우리 요런 표현 많이 쓰거든. 들어봤어? 빨리 놀아볼까? 빨간색은 리튬. 노란색은 나트륨. 빨리 놀아. 보라색은 칼륨. 그래서 보라색은 칼륨이에요. 이거 다 알지? 원소기호? 리튬, 나트륨, 칼륨이에요. 물론 이거 외에도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실은 이거만 기억해도 돼요. 이게 메인이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있을 거 아니야? 스트론튬 같은 경우도 같이 빨간색 기억하면 좋아. 이게 그나마 추가하자고 하면 여기 스트론튬. 나머지 솔직히 몰라도 돼. 그리고 만약에 혹시 좀 걱정이 된다 싶으면 이거 뭐 하면 되는 거야? 시험 전날? 아니 시험 보기 전에? 그지? 시험 보기 전에 잠깐 보면 돼요. 오케이? 하여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니? 셋이야. 이거는 언제까지 기억하는 거냐? 고3 때까지 기억하는 거야. 빨리 놀아볼까? 그리고 얘는 어디서밖에 안 쓰인다? 금속에서밖에 안 쓰여요. 그러니까 금속이 아니면 불꽃 반응을 알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할 수 있나? 조금 어렵지.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금속과 비금속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렇지? 느낌이 딱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딱 얘기해 볼게요. 이 친구 수소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네, 수소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지. 누가 봐도. 산소는 금속일 것 같아, 비금속일 것 같아? 비금속. 우리 친구 탄소 알지? 탄소. 탄소는 금속일까, 비금속일까? 탄소? 탄소는 비금속이에요. 그리고 누가 보이지? 은은 금속이지. 우리 친구 철. 금속이지. 우리 친구 나트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나중에 이제 주기율표 보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1번부터 20번까지에서는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는 게 좋긴 한데, 정확하게. 예? 그 이제 원소 주기율표 나올 때 또 따로 얘기해보고, 우리는 그러니까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는, 구리는 금속이 아니야? 금속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머릿속에 그려지는 애들만 뭐를 할 수 있다? 불꽃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불에다가 갖다 대면 뭐가 나타나는 거야? 그 금속에 따라서 색깔이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NaCl이 있을 거고, OH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거야. 얘는 염화 나트륨이고 밑에 건 수산화 나트륨이야. 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랑 얘는 무슨 색깔이 날까? 둘 다? 이걸 불꽃 반응하면 뭐가 나올까? 둘 다 노란색이 나온다라는 거야. 왜 둘 다 노란색이 나와요? 라고 보면 뭐라고 할까? 나트륨은? 그리고 얘는 다 누구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야? 색깔이? 금속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옆에 붙어있는 애들의 CL이나 OH는 뭐야? 금속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에서 그럼 만약에 누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러면 KOH랑 KCl 이것도 뭐야? 보라색. 얘네들은 둘 다 보라색이라는 거야. 왜 보라색이야?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 OH나 CL이 이거에 영향을 안 미쳐요. 오로지 금속에 의해서만 얘가 반응이 되는 거야. 응?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색깔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나와. 안 나오면 보자. 무조건 나와. 리튬, 나트륨, 칼륨에서. 자, 그러면 이제 뭐야? 스펙트럼으로 갑시다. 스펙트럼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 스펙트럼은 꽤나 재밌는 얘기긴 한데 요것들은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해요. 첫 번째는 연속 스펙트럼. 얘는 흡수. 그리고 방출 이렇게 있어요. 스펙트럼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연속 스펙트럼은 보통 백색광 이렇게 얘기해요. 백색광. 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 RGB를 다 하면 뭐가 되지? 흰색이 되지. 에? 모든 빛을 포함하면 흰색이 돼요.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은 뭐야? 모든 빛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은 따지고 보면 이게 좀 어렵게 들을 수 있겠지만 스펙트럼이 혹시 뭔지 기억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빛을 분석한다라고 해서 이 스펙트럼을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도 얘기하냐?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예요. 분광기라고 해요. 분광기를 통해서 본다. 이걸 스펙트럼 한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분광이 뭐냐? 나눌 분자에 빛광자. 그러니까 빛을 나누겠다라는 거야. 빛을 나눠서 보겠다라는 거지. 근데 빛을 나누게 보면 어떻게 보일 수도 있어? 첫 번째로 연속 스펙트럼처럼 보일 수 있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가 있어?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쭈루룩 연결되어 있다고. 무지개처럼. 연속 스펙트럼. 에? 그럼 얘는 뭘 표현하는 거야? 그냥 태양빛이나 이런 것처럼 이 전등도 흰색이잖아. 이 흰색 빛이 뭐야? 백색광이니까. 그걸 그냥 분석을 하면 이 빛을 분석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연속 스펙트럼이 된다는 거야. 태양빛. 그냥 이런 거 분석. 그런 거 해봤을 거 아니야. 태양빛 붙여갖고 그 프리즘. 알아? 그 삼각형 그거? 그거 하면 무지개 생겨 안 생겨? 이게 똑같은 얘기야. 이 프리즘의 분광기야.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면 여기에 쭉 나열되는 거야. 뭐야? 빨간색 파란거가. 태양이 오기 때문에. 방금 얘기야? 백색광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럼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라고 하면 실은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는 그냥 시험용으로 하는 거니까 빨리 갑시다. 고등학교 가게 되면 조금 이걸 디테일하게 배울 거야. 흡수 스펙트럼은 원소가 흡수하는 거예요. 각각의 원소는 흡수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방출은 뭐야? 원소가 어떻게 해요? 방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원소는 방출하는 게 어떻게 해서?
다르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에이, 너 왜 졸려하고 그래? 네? 이제 시작했는데 이렇게 졸려하면 안 되지. 잘됐어. 알았어. 자, 흡수를 하거나 방출한다는 얘기는, 자, 이제 우리가 금속이 아닌 경우도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다라는 거야. 근데 이걸 불꽃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하는 거야? 그 물체에다가 빛을 쪼이는 거야. 약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똑같은 건 아닌데 이렇게 생긴 걸 본다라는 거야. 뭐냐면 여기에 누가 있어? 아까 NaCl이 있다고 합시다. 유명한 거니까. NaCl이 있어. 그럼 여기다가 뭐를 쏘는 거야? 빛을 쏘는 거야.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 빛이 흡수될 수도 있고 방출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환경에 따라서 달라.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뭘 보게 될 거냐면 방출 스펙트럼을 보게 될 거야. 그냥 뭐 환경에 따라 다른 거야. 똑같은데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것만 알면 돼. 어떨 때는 흡수로 나오고 어떨 때는 방출로 나와. 근데 흡수랑 방출이 뭔지만 정도만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연속 스펙트럼은 대충 알지? 근데 거기 중간중간에 어떻게 될 수 있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잘릴 수 있어, 없어? 특정한 빛에서 이렇게 잘려 나갈 수 있어, 없어? 이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빠짐없이 파란 뭐가 있는데 거기서 누가 이빨 빠지듯이 하나씩 검은색으로 없어지는 거야. 이걸 누가 없앤 거야? 원소가 없앤 거라고. 자, 그리고 반대로 어떤 상황이야, 이제?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야. 아무것도 없는 상황. 새카만 곳에서 이렇게 줄이 생길 수 있어, 없어? 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줄은 어떻게 된 거야? 방출된 거야. 어두운 곳에서 이거 나왔다는 거야. 그럼 이 빛은 누가 만들어낸 거야? 이 빛은 원소가 또 만들어낸 거야. 자기가 뜨거우면 방출을 하고 자기가 차가우면 흡수를 해요. 근데 그 빛이 어떻다라는 거야? 각각의 원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야. 그리고 다르면 어떻게 돼? 달라도 뭐는 똑같아? 흡수랑 방출하는 빛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보면 줄이 라인이 같아, 안 같아? 요 라인이. 라인이 같잖아. 그치? 이 라인이 같다라는 건 무슨 얘기야? 이 원소가 같은 원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원소는 흡수도 같이 방출도 똑같은 빛을 가지고 해. 그러면 원소가 다르면 어떻게 있어? 다른 원소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이 NaCl에 의해서 뭐가 생겼다고 할까? 그냥 방출 스펙트럼이 생겼다고 하자고. 근데 여기 안에는 누가 있어? NA도 있고 CL도 있잖아. 그럼 여기에는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지. 만약에 NA가 어떻게 방출할까? 이렇게 방출한다고 치자고. 그리고 뭐야? CL은 이렇게 방출한다고 칠게.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 뭘 알 수 있는 거야? 이 안에는 NA도 있고 CL도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다른 애들은 자, 요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 그럼 여기에 이제 누구냐? 아까 했던 KCl을 넣었다고 하자. KCl. 응? 그럼 여기서는 뭐는 똑같겠어? 우리 아까 파란색이 뭐였어? 파란색 CL이었지. 그러니까 이 파란색은 똑같은 거야. 근데 여긴 뭐야? 빨간색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왜냐면 NA가 빨간색이었겠지. 그러니까 다른 애가 될 거야. 분명 뭐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 칼륨이. 그치? 우린 이런 식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아, 저 어떤 물질 안에 어떤 스펙트럼을 갖냐에 따라서 이 안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겠나 알 수 있다는 거지. 됐지?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건 뭐냐면 요것들이 나름대로 선에 두께가 있을까 없을까? 두께가 있어요. 내가 아까 파란색일 때 어떤 파란 줄은 이럴 거고 어떤 파란 줄은 이렇게 두꺼울 수 있어. 같은 위치에. 이건 무엇을 표현하냐면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를 표현해. CL이 많으면 이 굵기가 어떻게 써? 두꺼워지는. 아니 NaCl에도 CL이 많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함량을 표현해 준다라는 거지. 그렇지? 얼마나 더 많이 들어있느냐 이런 거 보여주죠. 이게 스펙트럼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은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뭐겠어? 이걸 왜 쓰냐라는 거지. 금속만으로는
디테일이 떨어져 안 떨어져? 금속 말하는 디테일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지. 금속은 아까 얘기했지만 스톤툼이랑 리튬이랑 어때 색깔이? 같아요. 똑같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들어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디테일을 위해서 뭐를 이용하는 거야? 디테일을 위해? 에? 스펙트럼을 이용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됐지? 스펙트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몇몇 가지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로 물의 전기분해예요. 요 실험을 꼭 기억해도, 응?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물을 뭘 하는 거야? 뭐 그림은 대충 그리는 거니까 너무 그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렇게 젖지하면 안 되겠지? 응? 너 졸려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안 졸려? 그래. 자, 이쪽 막대에는 플러스, 빨간색은 플러스, 파란색은 마이너스. 전기 분해니까 당연히 뭐랑 뭐가 있겠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겠지. 근데 이제 이 안에 누가 있는 거야? 물을 전기 분해할 건 안에 뭐가 있어? H2O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있는 거야, 물이. 응? 이 물을 뭐 할 거야? 전기 분해할 거야. 전기 분해. 전기 분해하는데, 그러니까 물이 원자야 아니야. 물은 원자가 아니지. 왜냐면 물은 누구랑 누구로 구분된다고? 수소와 산소로 나눠진다고. 그러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나눌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죠. 그걸 뭘 통해서 하겠다는 거야? 전기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누가? 빨간 쪽에는 누가 간다? 산소가 가요. 파란 쪽에는 누가 가? 수소가 간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 빨간색, 산소는 뭐란 얘기야? 산소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고, 수소는? 그러니까 저쪽으로, 아니, 맞잖아. 너네 그런 거 알아? 이 나침반 보면, 근데 이건 좀 어렵긴 하겠다. 지구 자기장이라고 해서 북극이, 너네 알아? 지구가 하나의 자석인 거? 그건 들어본 적 있지. 지구가 하나의 자석인 거. 북극이 N극이야, S극이야? S극이요. 그렇지. 근데 우리 나침반 보면 어때? 너 나침반 보면 북극이 뭘로 돼 있어? 나침반 본 적 없어? 야, 너 졸려하는 거 맞잖아. 졸지 마. 북극은 뭘로 돼 있어? 나침반 본 적 없어? 아, 진짜? 나침반 본 적 없어? 그 N극으로 돼 있잖아. 그냥 그 얘기 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N극이란 얘기야? 아니야. 저희가 S니까 N이 절로 간다라는 거야.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요런 게 헷갈리는 거 많아. 너 동풍이, 우리 마스크 쓴 친구, 동풍이 동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면 동쪽으로 가는 바람이야. 그냥 이런 디테일들이 중요하다고. 이게 얼마나 실수할 일이 많아. 너 동풍이 동쪽으로 가는 바람이야,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야. 이게 간다 온다 갈렸다. 네가 정하면 된다. 가는 방향, 갈렸잖아. 가는 방향이야, 오는 방향이야. 동풍이 가는 방향. 동쪽으로 가는 방향. 네. 야, 누가 맞았을 것 같냐?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동풍이야. 남풍이라고 그러면 남쪽에서 오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당연히 플러스로 산소가 갔다 그러면 너는 아주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돼? 산소가 플러스랄까 하는 생각하게 되잖아. 네. 아니라고. 응? 산소가 마이너스고 수소가 플러스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전기분해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첨가제가 하나 있는데 얘도 같이 기억해줘. 수산화 나트륨이야. 여기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담가줘. NaOH야. 수산화 나트륨 NaOH. 응? 그리고 이 수산화 나트륨을 담그는 이유는 뭐야? 분해를 잘하게 하기 위해. 이걸 좀 유식한 표현으로 뭐라고 되냐면 촉매라고도 얘기해. 들어본 적 있어? 촉매? 촉매.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네.
촉매란 그냥 뭐 촉매란 편까지 몰라도 그냥 잘 되게 도와준다라는 거야. 됐지? 전기분해 기억해주나? 어? 여기 실험 2개 나왔어. 아까 주철관 실험이랑 이 실험 2개 꼭 기억해. 이 둘 다 뭐 하는 거야? 물을 분해하는 거야. 기억해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이제 원자와 분자로 본격적으로 가보자. 이제 우리는 원자를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 원자 vs 분자. 그리고 얘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지. 응? 겁나 중요한 얘기야. 이거는 언제까지 기억을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시작합시다.